1세대 1주택자 분들까지 종부세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나왔잖아. 혹시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까지 종부세 걱정할까봐. 그리고 주택을 급하게 안 팔아도 되는 분들까지 파실까봐. 자,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주변에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이신 분들, 특히 공시가격이 18억 원, 시가로 약 25억 원도 안 되는데 종부세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 각각 9억 원, 9억 원, 총 18억 원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무사님,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 세금하는 동생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댓글을 달아주신 소중한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이죠. 비거주 2주택자는 공제금액이 4억 원, 거주하는 2주택자도 9억 원이 아니라 4억 플러스 총 공시지가분의 공시지가가 차지하는 그 금액인데, 아니 18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뭐 하는 거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17시간 전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은 공제금액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공제금액을 말한 게 아니라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먼저 납세 의무자를 판단할 때 인별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인별로 각각 공시가격의 합이 9억 원이 이하라면 거주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법적 근거를 붙였습니다. 종부세법 제7조 1항 개정안,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마 우리 구독자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굉장히 많이 아시고 많이 고민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아드렸더니 굉장히 매너 좋게 너무 복잡하다, 하나 배워간다 라고 하면서 또 맞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댓글 하나를 달기 위해서 제가 허투루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법 개정안 내용이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리고 저의 이 잘못된 해석이 만천하에 퍼져나간다면 국민들이 또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희 가연세무법인 삼성지점의 바쁜 세무사님들을 모두 모아서 회의를 했죠. 맞아요. 저희 한참 일하고 있는데 총동원하셨죠. 예, 제가 왜 그랬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있었는데 내용이 일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역시 우리 삼성 이지점 대표죠. 송노용 세무사, 최승혁, 이성우, 정현호, 어진, 염승빈 세무사, 이렇게 총 6명이 만장일치로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 제 말이 맞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세법 개정안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 왜? 공제금액이 너무 빠져 있다. 물론 이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 상식에 의하면 공시가격 14억이면 시가로 20억, 공시가격 18억이면 거의 20대 후반의 공시지가인데, 자, 볼게요. 옛날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주택분 재산세만 내면 일단 종부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세법이 돼 있었는데, 근데 개정안에 의하면 과세 대상을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4억 원 초과해야 그래야 과세 대상이다. 자, 1세대 1주택자 외의자, 우리가 부부 공동 2주택자로 본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부부 공동 18억. 왜? 9억. 즉 적어도 50대 50이라면 18억 원을 초과해야, 그래야 각각 9억 원을 초과하는 거고, 그 정도는 돼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9억 원을 1인당 9억 원이고 시가가 13억 원이니까
정부 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대략 부부 공동으로 소유한 그 1세대 1주택이 시가로 26억 정도는 돼야 이 과세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부부 공동으로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종부세하고는 완전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또 이런 댓글 많더라고요. 야, 내년에도 공시지가 계속 오를 거야. 그러면요? 저는 이거는 뭐 정부에 바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르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 과세 대상 금액도 다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공제 금액도 다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세무사 이야기가 맞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어진 세무사님은 이해했죠? 저야 이해하죠.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고 편하시라고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갑자기 만든 사례니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부부가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18억이에요. 부부 공동인데 그 주택이 18억. 시가가 아니에요. 공시가격 18억이다. 근데 이 18억인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자 차라리 단독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아니다. 공동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독일 때보다 18억일 때는 공동이 유리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공시가격이 18억이죠. 근데 단독일 때, 1세대 1주택자일 때 18억이라는 숫자는 과세 대상을 넘어서니까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서 거주까지 하면 우리가 공제 금액이 얼마죠? 14억이요. 14억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4억이고. 자, 2028년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말 많은 이게 이제 2028년도에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70%인데 부부 공동은 80%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8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단독이면 18억에서 14억을 빼주고 4억에 70%를 적용하면 과표가 얼마죠? 그렇죠. 2.8억. 근데 2028년도에 부부 공동이 좋다고 그래서 부부 공동으로 샀는데 그때도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18억이다. 자, 이거 계산을 더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과표 계산해 볼까요? 정답이 얼마죠? 빵원. 빵원. 자, 우리 어진 세무사님 똑똑해. 자, 18억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 있고, 그래야 실거주면 어쩌고 거주를 안 하면 어떻고 뺄 게 얼마인지를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적어도 0이라는 숫자는 아니어야 하죠. 근데 부부 공동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이면 50대 50이라는 가정하에 9억을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9억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부부가 18억짜리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0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아요. 그냥 0도 아니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시가격이 18억 이하일 때 한 채만 갖고 있을 때 부부 공동이 유리하다, 단독이 유리하다. 부부 공동이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죄송합니다. 저는 제 가격밖에 몰라서 제 공시지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는 걱정 안 하죠. 종부세가 뭔지 관심도 없죠. 왜? 공시가격이 부부공동 18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보다 적어도 2배, 3배, 4배 정도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첫 번째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네. 18억 원이 넘으면 불리하잖아요. 자, 18억 원이 넘으면요. 비거주 2주택자, 거주를 안 하면 부부가 4억 공제.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갖고 있을 때는 이제 9억을 공제해 주는데 부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8억을 공제해 주니까 공제 금액이 1억이 감소된다. 그리고 2028년도 기준 다주택자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80%고 1주택자는 70%니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에서? 이 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고 이쪽은 8억이고 그리고 여기 갑자기 18억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가 18억에서 단 1억만 올라가도 그 세금이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오히려 부부 공동이 불리하면 어떻게 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 특례 신청하려는 거죠. 그렇지, 이제는 잘하시네. 자, 그거 언제 신청하죠? 알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롭다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계산을 미리미리 해봐야 하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쌤 나를 혼내고 그래. 주말에 나와서 그런가? 근데 아마도 우리 어쌤이 이렇게 목소리를 올리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의 그 성난 목소리를, 즉, 왜 이렇게 세법을 어렵게 만들어?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2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사실 그분 2주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예로 들면요. 제가 1세대 1주택자라고 늘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저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왜 1주택자라고 하셨어요? 다주택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2주택자는 맞는데요. 종부세법에서는 1주택자입니다. 제가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상속주택 외에도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뭔지는 법을 보겠습니다. 이 법 너무 깨알 같죠?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편안하게 집에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보시라고 법 조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종부세법 제8조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들 바로 제8조의 2항과 4항입니다. 자, 2항은요.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판정에서도 빠지고 과세 표준에서도 완전 제외됩니다. 자, 이 혜택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거나 자진 말소가 됐다면 그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거부터는 합산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2주택자가 되고 그 과세 표준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사항이에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빠진다. 빠진다라는 건 뭐죠? 그런 것들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부수 토지 위에 설령집이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건들지 않겠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보면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중복되는 그 기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준다라는 양도세와 비슷한 내용이 종부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사례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뭐로 봐준다? 1세대 1주택자로 봐준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지방 저가주택은 일정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빼준다. 자, 여기에 있는 이 1번부터 4번 1세대 1주택자로 봐준다고 그랬지 과세 표준 계산에서 그 공시가격을 빼준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2항은 과세 표준 합산이 되는 과세 표준 합산 자체를 안 하는 것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거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사항의 시행령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1항부터 봐야죠.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는 두 개를 공시가격을 합하긴 합해. 집이 두 개잖아요. 그러나
지금 올해 기준으로 12억을 빼준다는 거죠. 9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과 모든 혜택은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계산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 경우죠.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봐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주택수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5년이 지나도 제가 계속 1세대 1주택자일 수 있는 이유, 제가 받은 지분이 100분의 40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분의 50이 넘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지분이 100분의 50이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하야.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야. 그러면 12억이 안 되는 주택의 50%를 갖고 있어도 5년간만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빼준다. 이 2항 참고하시고요. 자, 3항은 지방 저가주택이죠. 자,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조항을 우리 참고하기로 해요. 근데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요 사항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해서 나 1세대 1주택자로 봐줘.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공제금액 2026년 기준으로 12억 빼줘. 2027년도 이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가에 14억. 나 이거 다 합해도 14억이 안 돼. 그러면 나 빼줘. 신청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죠. 알아도 빼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5항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매년 해야 돼요? 자, 매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5항에서 다음 연도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 하지 마. 한 번 하면 우리 알아들어. 이 내용입니다. 근데 1항에서 네. 저기 개정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 이 개정안. 야, 우리 어진 세무사님이 세법 개정안을 이제 완전히 통달한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바로 이 개정안이죠. 양도세에서도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양도세에서도 원래 이게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3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봤는데 이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 언제부터? 2026년 8월 3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거부터 뭐를?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과거권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양도세 일시적 2주택 혜택 받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봐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어진 세무사님 제가 총정리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말한 상속주택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제 부부가요 공동으로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부부는 특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될까요? 대표님은 공동명이라서 2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이 안 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유리해요? 오히려 불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제가 만약에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집을 부부 공동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각 9억 9억 18억 이하라는 것이 9억 9억까지는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거주 비거주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8억하고 1원이야. 이런 식으로 18억이 살짝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일 때 종부세를 비교해보고 9월에 특례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빙고! 우리 어진 세무사님은 완전히 이해했어. 그런데 이거 일반인들은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진 세무사님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9월쯤 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가상 시나리오를 과거에도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세금이 더 유불리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만들어 드리니까 그때까지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세법도 그저 상식입니다. 공제금액을 따지기 전에 내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택이 2개 이상이라고 무조건 2주택자가 아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세금하는 형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